오늘은 2024년 2024년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수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는 뭐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죠? 갑자기 뭐 많이 추워져 가지고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앞으로도 유의하시고 건강한 생활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광범위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라, 우리나라 2025년도에 다가올 2025년도에 코스피나 코스닥 등이 많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그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뭐 한 달여 남았죠. 여러분들 나이는 순식간에 먹습니다. 그죠? 나이는 먹어가고 은퇴할 시기는 다가오고, 은퇴 후에 준비는 은퇴 후에 있지 않고, 뭐 여러모로 여러분들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자, 뭐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되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은퇴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은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철저하게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연금 정도. 물론 뭐 연금이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금액이라도 조금 올려놓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국민연금을 대략 한 8, 90% 더 수령을 하는 방법 등이 있었죠. 그죠? 예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제 납부를 하는 추납부가 있고요. 그리고 60세,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5년간 유예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면 연금 금액이 대략 이 소득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80%에서 한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를 연금 수령 예상액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략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자산의 비율을 조금 높이셔야 되고요, 위험자산의 비율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 있어야 된다. 대표님, 저는 60대인데 이제 벌써 60이 되었는데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액을 조금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당장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득의 원천은 줄어들고, 또 거기에서 소득의 원천이 줄어드는데 연금 수령액도 축소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목돈은 뭐 한번 이렇게 입금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 소비하는 그런 영향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적인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기 수령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주가가 2,480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죠? 하고 있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2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모멘텀, 그리고 뭐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신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은 많겠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 근사치는 어느 정도냐? 저는 일단 뭐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가치와 성장성과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일단 3천선에는 내년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3천선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천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선은 제가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번외 요소인 전쟁이라든지 또는 각 나라의 또는 뭐 팬데믹 같은 그런 경우의 수가 오게 되면 그런 경우의 수는 제외를 하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도 지금은 좀 많이 저평가다.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조금은 둔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에 2025년도에는요 1, 4분기까지는 그렇게 녹록치 않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뭐 내년 6월 그래서 5월 사이부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00대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건 국뽕이 아니고요. 기업을 평가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900대는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나아질 그런 경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요. 지수들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락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죠. 88,000원대에서 지금 55,300원까지 떨어졌는데 대표님 삼성전자 들어가도 됩니까 맙니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금액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말이죠 54,200원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지금도 사실은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여러분들 54,2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54,200원에 사서 뭐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모아 나가야 됩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또 사고 제가 특정한 모든 종목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성전자가 그러면 힘을 못 쓰면요 다른 기업은 힘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업종에 따라서 어떤 테마성을 따라서 또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믿고 제일 안전한 종목은 삼성전자죠. 그죠?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에 의식을 한다면 당장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자금이 내가 있긴 한데 좀 어느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다. 삼성전자는 물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에서 떨어져서 또 물리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4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 좋죠. 예전에 지금 현재 가격은 55,300원에서 한 주를 매수를 할 수 있다면 45,000원에 한 주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될 거고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반도체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갤럭시 폰, 예, 그 휴대폰, 그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LG는 그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 그죠? 스마트폰의 소비 상태가 뭐 관건이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소비가 경제 상황이 조금 살아나면 스마트폰의 소비 요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 그 스마트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가전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 뭐 디스플레이나 OLED, QLED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이런 매출 상품으로서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도체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점. 그것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불과 한 25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는 넘사벽이었습니다. LG전자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전자제품의 시스템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를 했었는데 대략 뭐 어느 순간부터는요 LG전자 제품이 시중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건데요. 예, LG전자가 굉장히 전자제품 쪽에는 그 어떤 제품의 가치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처럼 그런 기업도 또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예,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죠 이게 나는 뭐 LG전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보겠다. 나는 또는 뭐 LG전자만 관심이 있어 삼성전자는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중점을 두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맨 뒤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역전이 된 LG전자의 역전이 된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다시 만회의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QLED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QLED나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보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TV를 하나 디스플레이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TV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그러니까 엄청 큰 TV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거의 넘사벽의 수준에 지금 들어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 된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삼성은 고급 TV를 그쪽 고급 TV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면 그 마이크로 LED가 만약에 대중화가 돼버리면 말이죠, 이 고급 TV도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과 그죠, 폴드볼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뭐 옆으로 여는 거 위로 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 기술의 발전이 말이죠, 삼성 TV에 엄청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사실은 냉장고나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50보 100보거든요. 탁월한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LG나 삼성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TV는 아니죠. TV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 이제 OLED 기판 또는 QLED 기판 그리고 마이크로 LED라는 그런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TV 크기만 크게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다시금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5G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5G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터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5G도 인프라가 굉장히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4G가 아니라 5G를 기본적으로 쓰는, 그죠? 그런 AI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렇게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리고 엄청 기술 집약적인 그런 제품으로 스마트폰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거는 뭐 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는 핸드폰 기능에
AR 기능, 그리고 VR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일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기기와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VR을 핸드폰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이건 나왔는데 이 기술이 더더욱더 편리성을 제공하고요. 더욱더 기술력을 제공해서 핸드폰에 VR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거나 또는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바로 VR을 시청을 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강력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래도 AI 기능이 더욱더 뭐라고 해야 될까, 강조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일단은 삼성 갤럭시 폰 5G 통신 스마트폰은 이게 없으면요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은 별도지만 5G의 스마트폰하고도 직격탄을 날리죠, 그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5G와 관련한 스마트폰이 더욱더 기술력 향상을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는 AI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AR, VR 기능이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겠는가. 예,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 산업 뉴스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그게 대한 확실성은 아직 없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말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런 식으로 더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OLED, QLED,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 LED가 등장을 하면서 더더욱더 화질과 선명도, 그죠? 이런 것들을 더욱더 큰 TV에서도 충분히 시청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고급 프리미엄 TV도 이제는 조금 대중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독보적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대형화, TV를 대형화시키는, 집에서도 영화를 봐도 영화관에서도 굳이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와 자율주행하고 무슨 그런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을 했었고, 이제는 TSMC가 독점은 아니죠. 좀 많은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삼성전자가 투자와 기술적 개발과 그리고 업무적 추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판매량이 증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90년도 당시였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공장을 공장을 지었고 2022년도, 그죠? 2022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부터 먼저 방문을 했던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텍사스 쪽에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2022년에 증설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매출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는,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기술 집약적 제품에는요, 뭐가 포함이 됩니까?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럼 소비가 진작이 되어야 이런 반도체도 사용량,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존에요, 조금 이렇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추진을 약하게 추진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바로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들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다 보면 그때 맞는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비싸게 팔면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차량 판매되는 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변화가 되겠죠.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이 사업부가요,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잖아요.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반도체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자율주행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버리면 각종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이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삼성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삼성은 뭐랄까, 하만이라는, 그죠? 하만 이거 뒤에는 뭐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타 기업가요, 이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죠. 기술 제휴를.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다 보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이 두각이 더욱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 자동차 반도체에도 이제는 기여를 할 것이고, 기술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되려면 아직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따른데, 이제는 지금쯤에는 이제는 자율주행 쪽에도 반도체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부품,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전장 부품,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 승인이 되다 보면 그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자율주행의 바람을 타고요, 더욱더 성장세가 커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대기업이 다 똑같겠지만, 뭐 ESG, 그죠?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 즉 말하자면 자동차에서 쏟아지는 그런 매연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도체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자 쪽에 OLED, 그리고 Q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스마트폰도 AR과 VR의 기능이 강화가 되는 시리즈가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일부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존립성은 사실은 따질 필요는 없는데,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가 없는데, 뭐 이 기업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기업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다시금 뭐 삼성전자가 훅 올랐다가 다시금 음봉을 키우면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54,200원대부터 5만원 사이는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한 번 더 붕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매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 추후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을 잘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대기업일수록 중요한 지수는요, 투자 지표는요, 대기업일수록, 큰 기업일수록 바로 PBR입니다, 여러분. PBR이라는 것은 주당 순자산과 지금 주가를 비교해서 1이 나오면 정상 주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1 이하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는 PBR의 유지 수준이 최소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이 PBR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매출 상승은 스마트폰과 또 대형 프리미엄 전자제품과, 그리고 반도체의, 물론 반도체 가격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시장 가격,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거는 맞습니다만,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만 가지고 내년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요. 스마트폰과 전자제품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의 실적 자체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도 실적이 조금 둔화가 되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되었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만큼만 하더라도 지금은 저평가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은 제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2년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대는 무조건 가야 된다, 10만원대는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정상 가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죠? 1위 기업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그죠? 주변국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뭐 어떤 질병 사태라든지 이런 것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물론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역발상적 태도,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만, 그런 큰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무난하게 10만원대는 그냥 돌파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겠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10년 2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냥 이 종목에 적금을 넣지 마시고 이 종목을 계속 사모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특히 뭐 유튜브에 뭐 1억에서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1억을 만들고 싶으면요, 돈을 쓰지 마세요. 그냥 돈을 안 쓰면 1억은 모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 1억에서 1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때는 돈을 안 쓴다고 해서요 1억이 10억이 되진 않습니다. 1억은요 안 쓰면 1억이 모인다니까요. 근데 1억에서 10억을 만들 때는 안 쓴다고 해서 10억이 모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10억 될 때까지 아마 90세 100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억에서 10억을 만들 때는 돈 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중소득 이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1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돈을 안 쓰면 됩니다. 소비를 줄여버리면 1억을 모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억에서 10억을 모을 때는 돈을 줄이는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변에서 보는 분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칭찬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즐기십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취미 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정말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이상과 그리고 자기의 뭐 욕심도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게 취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는요,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취미 생활이 또 직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죠. 연금은 연금대로 나오죠. 그리고 취미 생활로 인하여 만들어진 소득이 또 나의 하나의 또 직업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듯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더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냥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건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예,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나름 취미생활을 하나씩이라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취미생활이 직업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결코 이 회사는 지금 가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무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떨어졌을 때, 특히 그죠, 저번 주였습니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떨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느냐? 이 구간에서, 그죠? 대표님 지금 사면 더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끝자락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4만원대 떨어지면 감사하죠. 땡큐죠.
예, 우리 유리 회원님들 49,900원 종가에서 다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 말뿐이니까, 그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현재는 제가 나중에 뭐 수익 실현을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분들은 상당히 잘 사셨죠. 여러분들도 54,2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주가가 거래가 된다면 더 떨어지더라도 관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방에 훅 들어가지 마시고요. 야금야금 떨어지면 계속 사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나오는 배당금이 2.76% 정도도 여러분들 챙기시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반드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되면 복리 효과가 있죠. 내년에는 더 많은, 내가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배당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아마 11월 달에 3, 4분기 분기 배당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받으시면 또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시길 바래요. 또 뭐 삼겹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물론 모든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의심한다? 그러면 다른 주식 투자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렇게 조금 전문가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상승치보다 이 종목의 상승치가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전문가님들이나 또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충분히 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무난합니다만, 안정적이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뭐 중장기 투자를 해서 내 나름대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만한 건 없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두세 달 전입니다. 그죠? 다른 종목들을 이야기했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붙들어지고 이렇게 붙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회거든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저는 1차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차후에 바닥을 잡는다면 말이죠. 잡는다면 최소한 7만원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뭐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원대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정도로 지금 할인 세일 기간이에요. 자, 제품 세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물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액면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요런데, 실제로는 엄청 높은 가격이었죠. 100몇십만 원이었나요? 제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요. 24만원대입니까? 안 된다. 이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가격대 무조건 매도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24만원대. 근데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투자 그거를, 아니요, 유료 회원이 아니라, 유료 회원은 그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지인분께서, 뭐 지인분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서. 어쨌든 그분이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오프라인 공개석상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이게 아마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분도 계신데 제가 24만원대 반드시 매도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 7만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물론 저도 한 번 더 말하지만 신이 아닙니다만, 2차 전지가 가려면 완성차 시장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야죠. 근데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비는 똑같이 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지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또 고리의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차전지 바닥 안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전지 지금 분명히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경고를 했었죠. 3월달부터 이제 2차전지 갈 거다. 4월달부터 갈 거다. 5월달부터 갈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3월달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일부 상승을 했어요. 11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계산을 1월달부터 계산한다면 97,000원에서 13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벼락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11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까지 오늘 떨어졌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바닥이 나온 건 아니다. 바닥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지만 현재까지도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방 경직성이 조금 생겼긴 합니다만 완전한 하방 경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하방 경직입니다. 떨어지는 게 경직됐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예전처럼 가파르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바닥권을 잡은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는 완성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나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이 그죠? 좋아져야 됩니다. 차를 많이 팔아야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물론 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용도로 또 어떤 제품들이 판매가 되기도 하겠지만 제발 그 유튜브에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급기야 11월달부터 간다고 하셨던 분, 예? 11월달부터 가는 게 아니고 11월달부터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도 신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볼 때는 2차 전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대차부터 봐야죠. 이거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완전히 내려꽂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 근래에는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엄청 내려꽂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완성차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 기아차는 기아로 바뀌었죠. 똑같지 않습니까? 현대차하고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상승 곡선을 탈 때 변곡점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9만원대가 무너지면 또 하염없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완성차 시장인 기아나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를 하시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발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 질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는 제가 바닥권이 형성이 됐다 한 번씩 보고요. 이제는 뭐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 무방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물어보시면 제가 뭐 확인하는 절차는 좋은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바닥을 잡은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상승을 하더라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지금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닥권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2차 전지 관련주에는 관심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지금 올리겠죠. 오늘 방송을 하면 그런 유튜브나 그런 뭐 주식 방송만 믿고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소중한 어떤 재산을 마음대로 너무 쉽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투자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하죠. 난 1,000만원 정도는 없어도 되는 게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1,000만원 없어지면 안 아깝겠습니까? 예? 그 1,000만원이 지금은 젊었을 때는 그게 1,000만원 없어도 돼. 좋아요.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그 1,000만원 없어도 돼라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시면 안 된다. 내가 단돈 뭐 10만원 뭐 없어도 돼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만원 본인한테 뭐 작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마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러분들 재산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일을 하러 가셔서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게 일단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마인드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수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뜬구름 보듯이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속절없이 떨어지니까 한 1, 2주 떨어지니까 전부 다 패닉이 온 거죠.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여러분들 드디어 경제적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상승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많게는 뭐 700%, 800% 상승하고요.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 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50%는 거의 극단치고요. 거의 100% 이상 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죠? 21,000원에서 최고가 10만원 5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략 그렇죠. 수익률이 800% 정도 돼요. 예. 900%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900%네요. 죄송합니다. 뭐 볼 게 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팬데믹 때 그게 기회였구나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질병 상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질병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런 상황보다는 어떤 그런 상황의 기회보다는 좀 좋은 일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경제 시장이 풀릴 때 여러분들이 저가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뭐 시간은 조금 삼성전자와 지금 시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사실은 준비해 온 게 바로 조선업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은 우리가 2020년 3월이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조선업과 해양운송업, 특히 뭐 HMM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시절에 말이죠. 우리가 조선업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작년까지도 그리고 올해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선업은 배 한 척을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커야 되겠죠. 뭐 도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 4년 동안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수주했다고 해서 뚝딱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그 다음 차후년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두드러지게 계속 어떻게 해요?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에 수주했던 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제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건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 이전에 수주했던 것들이 먼저 생산해서 판매를 완료를 하면 도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도크에 다시금 후에 수주가 되었던 물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금 수주 물량이 현재 기준으로 3년치가 남아 있거든요. 3년치가 남아 있는데 이제 공사 진행률로 그러니까 진행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말이죠. 지금 모든 조선사가 내년에 특히 2, 4분기부터 4월 달부터는요.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올해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이다. 그럼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한 13조 원은 넘지 않을까. 제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10조 원이라고 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년 1, 4분기에는 조금 저조할 것 같고요. 내년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조선업의 또 다시금 슈퍼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 4사 조선 뭐 빅3라고 현대를 그냥 현대중공업을 하나 묶는다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내년 2, 4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수주인 것을 보면요. 그러면 진행 기준이 배에 따라서 건조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말이죠. 제가 보는 재무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2, 4분기 때부터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회원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 게 현대중공업인데 무료 회원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중공업 5,600원대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뭐 6,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6,000원대 매수하신 분은 지금 현재까지 거의 뭐 100% 수익이 났겠죠. 어쨌든 뭐
무료 회원이지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 혜택을 받아가시면 저는 좋죠. 여러분들하고 제하고는 금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 무방을 통해서 물론 뭐 유료 회원들은 별도로 제가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현대중공업을 추천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는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 삼성중공업이 차트가 더 이뻐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수익을 낸다면 언제나 내년 올해 뭐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뭐 종목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은 너무 강하게 이 매수하시라고 무료 회원분들께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다행히 지금 1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이나 또는 내가 좀 돈을 쓸 때가 있다.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집장만 하는데 돈을 보태야 된다든지 또는 뭐 건강상 이유로 뭐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매도 타임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중공업의 최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00원을 가야 되거든요. 최하가. 내년 2, 4분기 때부터는 아마 폭발적으로, 그러면 1, 4분기에 선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근래에 올랐던 이 모습이 지금부터 뭐 두세 번은 더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시 조정을 받고 가겠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쌍봉을 만들고요.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예전 가격이에요. 우리가 4만원대였거든요. 가장 높은 가격이 4만원대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 기술적 분석은 저는 뭐 그림을 하도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그려 주시니까 저는 뭐 그림을 좀 안 그리지만 그렇죠?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쌍바닥의 모습이죠. 그죠?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은 올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16,000원대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매도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은 좀 팔기 아깝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만 돼도 실적이 굉장히 좀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내가 조금 가정사에 돈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서 실현을 하셔가지고요. 저한테는 고맙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움은 드렸어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뭐 종목 추천은 좀 해드렸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선택을 잘했던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내가 그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경제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7년 만에 아니죠 8년 만인가요? 8년 만에 드디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동반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뭐 10조 원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9조 9천억이다 그죠? 예상치가 9조 9천억인데 앞으로 이거는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ROE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1, 2년 전에 이 대표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본 잠식도 회피를 했고요. 그죠? 자본 조정을 하면서 자본을 조정하면서 자본 조정이 아니라 그 자본 조정이라는 자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본을 조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많은 조금 이 경영진도 그죠? 나름 잘 그런 재무적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탈피를 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만족스럽고 어쨌든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더욱더 이 기업이 삼성중공업이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상 최고가만 가시죠 뭐. 그래가지고 한 880%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불성설일까요? 어쨌든 지금 예전에 44,000원 갔을 때 44,000원 갔을 때의 실적보다 지금
내년에는 더 많이 상승할 것 같거든요. 우리 44,000원 갔을 때, 그죠? 2007년도 조선업의 붐이 막 났을 때 말이죠. 2007년도에.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상승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리고 그때는 바닥권이 여기였어요. 그죠?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권이 그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뭐 제 기대입니다. 그냥 기대고요. 산술적 근거는 없는데, 이 종목이 예전에 가격 4만원대까지 좀 가서 우리 물론 뭐 무료 회원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저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포만감과 자긍심과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4만원대 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5천원대 6천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 7, 8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업은 조금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조금 작게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좀 적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 내년 조선 3사는 내년 1, 4분기에는 조금 저조할 것 같고요. 2, 4분기부터는 수익이 많이 그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 수치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주로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주식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잘 수익을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조선업의 시간이 조금 짧은데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의 미래는 최소한 뭐 1, 2년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그리고 올해 수주하는 건 2027년에 또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잘 수익이 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의 또 팁을 조금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하나옵션 등과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하나를 배를 건조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남는, 그죠? 돈이 많이 남는 그런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물량이 조금 적다. 올해는 목표치에 58%밖에 안 돼 있지만 12월 달에 대략 지금 현재 금액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이죠. 58억 달러였나요? 58억 달러 지금 현재 수주를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26억 달러가 12월 달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고부가가치 계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확신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호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문제는 더욱더 즐거운 소식은 우리나라 조선 3사 또는 4사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내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이 컨테이너션을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컨테이너션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는데, 우리는 고부가가치 쪽이지만 중국은 그냥 앞뒤 보지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했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이제 도크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하려고 그래도 도크가 안 열리니까 수주를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 3사나 4사에게는 굉장히 빅 이벤트의 기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들은 이제 도크, 그러니까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크가 3년 후에 또는 2년 6개월 후에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수주를 하면 더욱더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조선 1위 기업입니다. 조선 기술 1위 기업인데 이런 나라의 수주를 배를 건조하지 않고 그 조금 믿음성이 떨어지는 그런 중국의 수주를 하는 거 그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믿고 사는 우리나라의 조선 3사 기업의 수주를 맡기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선사들도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게 될 거다. 예, 제가 뭐 한국인이라서 조금 국뽕적인 요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선사들이 이제 도크가 거의 뭐 마감 직전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마감 직전에 오면 4년 5년 후에나 배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조금 더 많이 짧아진다. 여유가 있는 도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가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조금 했는데 저번 주도 한 번밖에 못했고 2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다 바쁘시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바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성 성투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